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기자하고 내란 사태 최대 미스터리인 HID 부대 이게 뭔지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황방열 뉴스토마토 기자 먼저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박지원 의원은 방금 특위위원장,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셔서 회의를 마치고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시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란의 최대 미스터리가 HID 부대의 역할에 대한 거였어요. HID 일반인들은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HID 하면 보통 이제 북한에 파견되는 공작대 네네. 이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부대인데 북파공작원, 네, 실미도 북파공작원. 같은 영화에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HID라는 용어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거는 옛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육군에서 운영하던 북파공작대를 HID라고 그랬는데 네. 이제 이게 뒤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정보사 특임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 당연히 그 구체적인 임무나 네. 또는 인원 구성 이런 거는 다 기밀 사항에 속합니다. 그리고 영화로 유명한 그 실미도 이거는 이제 684 부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군에서 운영했던 부대입니다. 지금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내란 사태 나고 나서 국방위원회 회의 때 그 정보사령관한테 질문하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한테 질문하면서 본인이 그 북파 공작대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했던 거는 이제 실미도의 후속 부대 공군에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교관으로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내란 과정에서 관련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꼭 밝혀야 될 대목. 북파 공작을 하는 HID가 왜 내란 사태 때 등장을 한 것이냐. 이게 좀 악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북파 공작하는 사람들이 왜 왔는가? 그렇죠. 네. 임무가 원래 그러니까 북한에 파견돼서 어떤 지역에 침투해서 뭐 요인을 그렇죠. 암살하거나 이럴 때 요인 암살하거나 납치해 오거나 이런 정말 특수한 임무. 어쩌면 영화 같은 임무를 하는 그런 저 인원들인데 지금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한 걸로 보면 과천에 HID 요원과 전직 HID 요원 그렇게 해서 한 30명이 과천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 계엄이 해제되면서 한 새벽 4시, 5시 경에 흩어졌다. 이제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원마다 제보가 조금씩 다른데 그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HID가 7명 정도 그 과천에서 대기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제 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종합하면 5명에서 7명 정도의 HID 요원이 실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전직 HID 요원 이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HID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퇴직하고도 그러니까 전역하고도 실제로 이전에 하던 업무하고 연장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거를 그래요. 블랙 요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직 HID 요원 5명에서 7명 정도 그 다음에 한 20여 명 정도의 전직 HID 요원들이 과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거냐. 설마 이 사람들을 북파공작원 역할 이런 임무를 하는 사람들을 국회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역할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일반 경찰력이나 또는 특전사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미 수기사,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35 특임대 이제 군사경찰단 하고 707 특임대 이제 다 특전사 소속이죠. 그리고 특전사 10수여단 이런 병력이 국회에 들어갔던 건 이미 다 확인이 된 건데 그럼 이제 왜 갔느냐? 여기서 부승찬 의원이 1952년 금정산 공비 사건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52년 5월에 부산 금정산에 공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군 2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사람들 공비가 아니고 그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죄수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네네. 내각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각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 거였는데 이승만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국회 내에서는 국회 선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걸 직선제로 바꾸려고 하는 정치 파동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산 금정산 공비 사건을 이유로 경상도하고 전라도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치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네네. 실제로 의원들을 출근하는 국회의원들 버스를 네. 통째로 납치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직선제 개헌안을 관철을 시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을 유린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 네. 이런 것처럼 북한이 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국내에서 소요 사건을 일으키고 이거를 계엄령 발동하는 그 명분으로 삼은 거죠. 이번에도 그 전현직 HID 요원들 한 30여 명을 동원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대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지금 의심을 할 수 하고 있다는 있는 거죠. 그 아까 전직 요원들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오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올드 보이즈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게 그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 사전 모의 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직 정보사령관이 또 여기에 그렇죠. 개입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상원 정보사령관인데 그거는 어떤 그럼 HID 투입하고 그런 얘기도 그 롯데리아에서 얘기가 나왔을까요? 다 그걸 합쳐서 밝혀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하는 일이 이게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전역한 이후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옛날 전후 어쩌다가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 정보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군의 입장이나 군이나 정보 입장에서 보면은 북파 공작 관련된 업무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퇴직한 이후에도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분들이 범죄에 연루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정보를 안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주한다든가 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계속해서 있겠네요.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군에서 예편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관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역보다 이 정보사 쪽 사람들은 굉장히 끈끈하고 그 퇴직 이후에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 퇴직한 지 꽤 된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정보사령관을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벌써 꽤 시간이 흘렀지 한참 않습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개 대령 당신이 다음에 여단장하고 그 다음에 아무개 대령이 그 뒤에 받으면 되겠네. 이런 직접적인 인사에 관련된 얘기도 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롯데리아 예. 그 자리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 현직 사령관도 그 인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장군 인사에 대한 거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얘기를 전직 사령관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좋게 말하면은 그 끈끈한 전후에 이런 게 굉장히 깊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군 인사를 왜곡할 정도로 퇴직하면 사실상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들이 그 인사를 비롯해서 군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국기문란 네.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박지원 의원 지금 방금 도착하셨네요. 바로 들어오시면은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그런데 지금 그 롯데리아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계엄을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CCTV를 지금 확보했고 거기서 이제 모인 인원들이나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롯데리아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롯데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저런 밈이나 짤들도 이제 돌고 있는데 왜 그 안산의 그 롯데리아인가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대목인데 정보를 한 사람들은 이런 건 있습니다. 정보를 한 사람들은 은밀한 얘기를 은밀한 곳에서 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 네. 이런 데서가 더 안전하다 네네. 이런 대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를 들어가라 이런 얘기도 여기서 했다는 그렇죠. 얘기도 나와요. 지금 현재 저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네.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민군복 준비가 좀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연관이 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이 부분을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내란 사태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문한 것인지 실제로 이번 사태를 위해서 주문한 것인지는 더 밝혀져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모르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문상호 사령관은 지금 수사 대상인 거죠. 예, 그렇죠. 수사 대상인 거고 노상호 전 사령관도 수사 대상인 거죠. 그래서 노상호 전 사령관은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태고 네. 문상호 직전 사령관은 그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아니죠 검찰에서 이게 그 규정에 안 맞게 지금 영장이 청구됐다 그래가지고 아, 다시 해라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문상호 사령관은 지금 신병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군요.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진실이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그 사이에 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긴박하게 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시죠. 네, 갑자기 당으로부터 보임이 됐다. 그래서 9시 반에 갔다가 10시 지금 막 끝마치고 늦었습니다. 저희 HID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셨으니까 그 헌법재판관 관련된 이야기 하시기 전에 전 국정원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HID 투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김병주 국방위원 최고위원인데 그분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포스터입니다. 사상장군이고 우리 박선원 저하고 함께 정부 국정원에 있었는데 1차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방위에서 질문을 하면서 20명이 같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30명이 갔습니다. 이렇게 신- 실토를 했어요. 왜 그러면 20명 간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느냐? 숫자가 틀려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 아주 어이없는 공무원스러운 변명인데. 네,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사실상 12월 4일 새벽에 해제됐지 않습니까? 국회 네네. 의결로. 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이다. 왜 그러냐면은 12월 11일 국방부에서 발행되는 국방일보를 보면은 대통령 포교령 그리고 군인들이 출동된 것은 질서 유지를 하러 갔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의 1년의 언행과 똑같이 네. 자기들끼리는 내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네. 사실 그 계엄 해제 후 네.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의원
15선이에요. 15선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치면은 7, 8선 의원인데 네. 임기가 2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나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그 다음 날 국회 과방위원회에 나와서 한동훈 암살설 이런 것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또 그 상당한 의회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이건 미국에서 윤석열 도당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더라도 아직도 미국에서는 계속 내란 획책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입증시켜 준 것이 국방일보 12월 11일자다. 아, 그거 알려지지 저는 않은 그렇게 사실인데 봅니다. 예. 놀랍네요. 그렇죠. 국방일보에 혹시 누가 썼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 뭐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은 국방부 홍보실장 그러니까 반대를 국방일보는 했다고. 그 책임이 국방홍보원에서 그렇죠. 합니다. 국방홍보원. 예. 그러니까 국방홍보원장은 이거 조사를 해서 국방홍보원장이 책임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져야 될 문제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했는데 강행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의도가 지금 있는 거네요. 예, 이러한 것도 지금 검경이 제가 볼 때는 검찰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잘하고 있어요. 네. 또 경찰도 경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가장 공수처장에게 제가 법사위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어제도 요구를 했었는데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내란 수계에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빨리 체포를 해라. 네. 신병 확보를 해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만스럽지만은 어쨌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나 경찰 또 공수처 국방부에서 경쟁적으로 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나 특검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다 특검에서 받아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나간 경호처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은 거듭 경고를 하지만은 어제 법사위에서도 강하게 경고를 했지만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경호처는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 하는 거 하고 어제 법사위에서 제가 밝혀냈지만은 계엄 해제 후 삼청동 안가 네. 거기는 우리 황방열 기자는 거기 안 와봤던가요? 비서실장 공관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아 거기 말하는 데면 그렇죠. 가봤습니다. 예, 거기가 공관 아니 안가가 예. 유일하게 남았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안가들은 다 없애버렸는데 총리실 옆에 아니 총리 공관 뒤 예, 비서실장 국정원 저 비서실장 공관 옆 그래서 거기가 그러면 협소해요. 그러면 가봤습니다. 협소하고 좀 들어가고 하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보행이 불편하시잖아요. 거기를 몇 차례 안 가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5년간 전속으로 사용했던데 거기는 인적이 드뭅니다. 네. 거기에 이상민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장관, 민정수석 네. 그리고 법제처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아. 그 자리에 2명의 대통령실 비서관이 동석을 했는데 이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 법사위에서. 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바꾼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고, 증거 인멸이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딱 추궁을 하니까 머뭇거리다가 세차게 다구치니까 인정을 했어요. 네. 이 네 분의 회동 대화 내용이 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저는 추측건데 이 네 분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 논의한 것 아닌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핸드폰을 바꿔버리고 네. 증거인멸을 기도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저렇게 어떻게 검찰총장 법조인이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계엄은 내라는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경찰에서 공수처에서 영장 나오기 전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곽정군 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참모총장까지 다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병 확보는 다 검찰이 해놓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계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정보 수집하면 그 증거 효력 수집하고 이런 인정하지 거는 않습니다. 효력 인정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공수처장한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과거 판례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그 증거를 수집한 것은 불법 증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소 기각을 하면은 내란 속에 윤석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해라. 그런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함께 해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공수처 탄생을 위해서 저도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고 힘을 그렇게 실어주는데도 이 공수처가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검사 25명이 되겠어요? 그리고 수사 능력도 없어요. 그 오영훈 공수처장이 말만 하면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그래서 국수본부장이라도 좀 야무지게 해라. 그런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갑니다. 그러면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면은 이게 보십시오. 기각을 해버리잖아요. 네. 경찰. 그 깔고 문제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사법부에서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저한테 시저가 독백하잖아요. 네. 브루타스 네. 너마저. 아니 사법부 당신들마저 내란 속에 그냥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빨리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은 생물이고 네. 검찰은 괴물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자주 쓰는데 정치는 민심과 국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늘 국민 편에 서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편에서는 이런 작태도 있지만은 그래서 생물인 거예요. 그러나 검찰 수사는 늘 조작한다고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장을 기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을 해야 된다 이 사법부도. 그래서 이걸 현재와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 정치권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특검법은 이미 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이나 특검 이건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양곡관리법 등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가동되려면은 꽤 시간이 앞으로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만약에 검찰에서 윤석열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되면은 다 법적으로 네. 인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 가운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거나 또는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박세현 고검장, 지금 검찰 특수본부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글쎄요. 그러한 것은 저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 한덕수 총리만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전에 법무장관, 경찰청장과 함께 탄핵하자 네네. 했을 때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네네. 왜? 우리는 국민 보고 정치를 하는데 국민이 불안하다. 제 말씀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아니고 박세현 고검장, 지금 검찰의 그런데 특수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박세현 고검장도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네. 경쟁적으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와 국방부가 수사를 하도록 해요. 지금 이게 스탑되면 안 돼요. 네네. 수사를 진행하면은 특검이 생기면 다 그리 인계받는다. 인수를 하지 않으면 법에 자기들이 걸려요. 이 법이에요. 그런데 단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염려해요. 그렇죠. 사법 판결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용된 후에 사법 처리가 그렇죠. 됐는데 헌법재판소 오늘 제가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오늘 안 했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우리 민주당 김한규 청문회 간사와 국민의힘 곽규택 간사가 의사 일정도 23, 24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누구 하자. 세 사람 다 하자. 이런 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합의를 일탈하지 말자.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결시키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참석하도록 하자.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가장 언론이나 국민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탄핵된 게 3번이에요. 노무현,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 노무현 탄핵 때는 반대 촛불이 너무 세게 타가지고 헌재에서 기각했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 때는 너무 세게 찬성이 있어가지고 인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법과 민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퇴진 행동본부 네. 이부영 이사장 등 제약 어른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젊은 국민들이 헌재 앞으로 가서 계속 촛불을 태우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태우고 있으니까 이 촛불은 헌재가 인용될 때까지 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3분. 네. 임명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겠다 네.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것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국회의 임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소위 국민의힘에서는 요구하지만 어제 권성동 그렇죠. 원내대표 주장을 했죠. 권성동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대표가 2017년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장 즉 검사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시 안철수당 대표였는데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이고 박근혜 탄핵에 금메달을 따는 그런 공로자입니다. 네. 그때 이분이 뱉어놓은 말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하자. 그리고 당시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관례가 있어요. 네. 그때는 지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 3명씩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당시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서 황교안 대행이 임명을 하고 네. 단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소장 여기는 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구조가 때문에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추천 몫은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추천 안 했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은 임명했죠. 도장을 찍어줬다는 그렇기 얘기죠.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8대 0으로 인용할 때도 그 대통령 추천 케이스 한 명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학자나 법조계 사람들의 일관된 얘기고 관례도 있고 권성동 자신이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그 이번에 뒤집으려고 하면은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고 방조자고 공모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수사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차피 특검이 내란 특검이 뜨면 거기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 이 사람들을 만약 특검이 수사를 그때까지 기다린다 네. 하면은 증거인멸하고 모의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당치 않지만은 검찰에서 그렇게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단 네. 윤석열 2차 국민 담화던가요? 네. 내가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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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게 무슨 계엄이냐? 네. 2시간짜리 군대를 내가 내란이 넣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2시간짜리 이런 궤변을 했을 때 제가 딱 지적을 했어요. 저것은 지금 현재 내란 함께한 그 나쁜 놈들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술술 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중에도 입을 닫아버렸죠. 입을 닫아버렸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 입장문도 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데 강변하는 입장문을 어떻게 냈습니다. 됐든 이건 잘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이건 검찰이건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에서 출두해라. 검찰이 출두해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공관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홈쇼핑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검찰로 갈까? 그렇죠. 경찰로 갈까? 출두 쇼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검찰에서 불러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우병우 팔짱 끼고 수석은 웃으면서. 이러고 있고 검사들은 그 후배 검사들은 서가지고 차렷 자세로 서 있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만약에 윤석열 씨가 검찰로 가서 신병이 확보돼서 검찰로 조사 가면 원래 자기 친정 돌아간 격으로 해가지고 조사도 엉망되고 이 김건희 씨 조사받을 때 핸드폰 검사들이 핸드폰 내가지고 조사하면서 콜검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윤석열 씨가 검찰 가서 조사받게 되면은 그 엉망진창 완전 진짜 망신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걱정되죠. 네. 그렇지만 저는 오랜 정치 경험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요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집권 초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잡으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네, 네. 충성을 해요. 네. 하반기로 내려가면은 현 정권, 현 대통령의 비리, 친인척, 측근들을 잡아다가 칼을 등에 꼽고 검찰 개혁 안 해봤던 게 역사 아니에요? 네. 지금 말이죠. 중요한 변화가 검찰 내부에 있어요. 아, 건진법사를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못 댔잖아요. 그랬죠. 네. 그렇지만은 남부지검에서 코인 관계로 자금 흐름을 보다가 건진법사가 딱 나오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힘 있을 때 같으면은 할 수 있겠냐고요. 딱 구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가더라도 그러한 태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특검에서
거기에 꿀려가지고 수사를 못한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저는 다시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확실히 태세를 바꿨다. 그 징표가 건진 체포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란 주동 세력들이 다 풀어대잖아요. 부두에 정박돼 있던 배가 침몰하려면은 쥐새끼들이 먼저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뛰어내리는 것은 저는 쥐떼같이 뛰어내리지만은 레밍이 아니라 정의로운 지대들이 내리고 있다.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우리 국정원을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 겸손은 필요 없다. 힘들다. 거기 프로 가서 만약에 국정원이 가담했으면은 이번 쿠데타 내란이 성공할 수 있었다. 아이고 성공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강조하는 반어법이에요. 네. 자,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3대 권력기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하는데 완전하게 개혁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제가 정보위원회에서도 방송에 나와서도 늘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것도 모니터링해서 자기들 퍼질 거예요. 절대 불법적인 명령에 가담하지 마라. 이 거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담하면은 언젠가는 또 너희들이 다친다. 감옥 간다. 이 선배들의 불행한 역사를 여기서 끝마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국정원 심리전 단장이 부당한 업무를 시키니까 거부를 했어요. 심리전 단장은 2급입니다. 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사조치 돼 있죠. 그러나 정의로운 거예요. 이번에 홍장원 네. 1차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도 미친놈 하고 거부를 했고 원장한테 보고를 했지만은 원장이 돌아서니까 그 다음 날 국회에 와서 정보위원장 여야 간사들에게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방첩사령관이 누구누구 체포하라는 것을 미친놈이다 하고 던졌다. 이 진술을 해준 것은 가장 계엄을 실패하게 만든 동력을 우리한테 주고 국정원이 안 했다 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네. 저는 큰 공로자라고 생각해요. 그렇듯이 지금 모두가 다 불고 있잖아요. 딱 불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아까 4명 안가회동에서의 말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실인 12월 11일자 발행한 국방일보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다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 며칠 전에 어느 상가 갔다가 서훈 국정원장 전 원장을 오랜만에 봤는데 당연히 이제 그 홍장원 차장 얘기를 그 얘기가 나왔죠. 근데 홍장원 차장이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미친놈이구나라고 끌으면서 그때 어간에 지금 국정원에는 그런 일을 할 조직도 인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훈 원장이 그 말이 딱 맞다.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에서는 그런 지시를 수행할 조직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력도 있고 조직의 일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명령을 받으면은 국정원 직원들의 퀄리티, 질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와 헌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진짜 훌륭한 직원들인데 위법된 것은 하지 않는다. 명령을 거부한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707 그러한 부대 같은 것도 제가 국정원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1차장은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네, 원래. 네. 간첩이에요, 네. 본래. 네. 네.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죽음의 고비도 지났어요. 네. 그런데 공작비, 대공 공작비 유용 사건을 제가 제보를 받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CBS 논설실장한 김규환 실장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정보위에서 물었어요. 정보위는 비공개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그 감찰에서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행정처장이었기 때문에 직위 해제를 했고 국정원장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답변 정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바로 네가 했지 않냐 했더니 일어서서 답변하면서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왔어요. 네.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제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폭로가 되면은 발각이 되면은 국익에 외교적 그런 문제가 다 나올 것 같아서 그 돈 그놈들보다 먹어버리라고 해라. 그리고 이거 덮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홍장원 차장이 그러한 것을 감찰해 가지고 발표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기관들이 어쨌든 이번 내란 사태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나라를 그렇죠. 지킨 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큰 그리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계엄군이나 경찰들도 상부 지시로 국회 문을 까고 들어왔지만은 경찰들도 네. 지켰지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함께 위대한 민주 시민과 함께 그러한 젊은 군인, 젊은 경찰들은 찬사받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런 시민의식 계속 잊지 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그 위원장 되셨으니까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넘어가가지고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렇게 세 분 후보자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 입장을 그 권한대행 임명할 수 없다고 한 다음에 혹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그 조한창 후보자죠. 네, 조한창 네. 후보자인데 네. 국민의힘 간사하고 네. 곽규택 의원하고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 간에 이미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23, 24 이틀간에 시간도 다 합의됐어요. 네. 가나다 순으로 그러니까 조 후보는 24일 날 오전에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청문회 참석 안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 민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청문위원 구성으로 무소속 세종 출신 김정민 의원이 합류를 해서 오늘 나와가지고 강한 발언을 하면서 박지원 위원장 훌륭해서 나 존경한다. 김한규 의원과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꼭 참석시키면 더 존경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정치는 가능성을 두고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해야죠. 그럼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은 어느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청문위원장으로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 헌재 구성의 9명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엄중하게 중립적 위원장으로서 입치해서 하겠다. 청문회 해봐야 이제 의원들과 청문 보고서 채택은 논의하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게 뭐 인사청문회 얘기 나올 때는 연말 전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 일정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네. 신속이 가장 큰 생명입니다. 저도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신속 정확 엄중하게 하겠다. 정말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추천을 하고 나면 권한대행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단계에서 좀 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저하고 잘 아는 친구 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5,200만 국민적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한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동조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같이 채택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무소속만 참여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과반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하면은 알 수 없지만은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은 권한 대행은 법적 관례 이런 것으로 또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이 요청을 거역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제 내년 초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형 심판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 주심을 맡은 분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판이 지연되거나 심판이 조금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기일 잡힌 게 27일 아니에요? 네네. 그 전에 3명을 좀 빨리 해주라. 네. 이런 요구를 또 어떤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절차가 있는데 불가능하다. 27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를 맞출 수 있는 그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네. 27일 이전에라도. 그리고 지금 정영식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의 제부다. 네. 또 그분이 보수다. 그분이 윤석열이 추천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다릅습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심리를 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다 냅니다. 그리고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합니다. 주심 대법관도 역할은 있겠지만은 방금 지적하신 만약에 딜레이 연기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정영식 주심 재판관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만약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위치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하 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동여매지 않는다는. 네. 그래서 본인이 회피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 회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절차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분의 정체성이 이분은 진보다, 이분은 보수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은 8대 0으로 그랬죠. 가결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다, 수괴다 하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도 공수처에서도 경찰에서도 언론에서도 국민적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내용에 확정해 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식 헌법재판관 주심 재판관도 정의롭게 국민 편에 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뭐 회피를 해라 뭘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법사위에서 비전문가 비법조인이지만은 제가 만주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주국 6대 검찰총장이에요. 아니 가보세요. 만주국 가서 검찰총장실에 가면은 제가 6번째 제 사진이 걸려 있다니까요. 네. 뭐 농담이고 경험에 의하면은 절대 국민적 요구를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적 시대적 요구라고 제가 수십 번 강조합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사실상 사법적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뜻을 사실상 많이 받들어서 판결을 그렇죠. 심판을 예.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네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국민들이 넣어주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관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던데요. 신속하게 하겠다와 신중하게 하겠다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 같기도 한데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은 겁니까? 특히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제가 청문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청빈하게 옳게 응? 바르게 살았는가. 아니 두 분 그 부군도 전부 법조인인데 형편없어요. 그렇게 살았냐고 제가 물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사법부에 헌법재판관을 하는데 국민적 요구인 신속 그러나 사법부는 신중해야죠. 그 신중이 뭐냐? 일부 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심리하면은 내란 수괴인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번 심리하고 곧 결정할 거다. 결정할 거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심판이 2달 걸렸고 네. 박근혜 심판이 3달 걸렸죠. 네. 우리가 신속은 요구할 수 있지만은 신중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많은 헌법학자 법조인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은 2달은 넘고 네. 3달은 안 갈 거다. 아, 좀- 그래요. 2달 내지 3달. 이제 정치 구단이시니까 네. 여의도 정치 얘기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지금 권성동 저는 지금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국회의원이 많이 회자되고 네. 이 원희룡 전 장관도 회자되는데 제가 권영세 의원이라면 안 맡아요. 아, 다 안 맡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게요. 다 독배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맡은 사람은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는 소리 듣는다. 성장치고 살이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간다. 권성동 의원이 욕심이 있어요. 자기를 도모하려고.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한동훈 제가 얼마나 비난했어요. 네, 네. 간동훈이다. 네.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윤건이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고 오락가락 했지 않냐. 정치는 오락가락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제가 덜 익은
땡감으로 낙고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셨죠. 제 예측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 초짜기 때문에 자기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자기가 국회로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오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역사적으로 국민적으로 평가는 받을 겁니다. 왜? 네. 윤석열 탄핵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찬성해준, 노력해준 이것은 평가를 하지만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원내에 있었으면 또아리를 틀 수 있어요. 나가보려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음 대선 안 그러면 나오겠까요? 못 나온다고 보세요? 아니, 자 정치적인 얘기인데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 친윤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냐 하면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색출하고 축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반대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축출하자. 이게 나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됐든 차기 주자로 1등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잠룡들 대통령 후보는 명태균 리스트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의 황금폰 3개가 압수되니까 김건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통령 오빠. USB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USB도. USB도 있고. 대통령 오빠 네. 비상계엄하자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소리도 나와요. 네.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고 그럼요. 국민의힘 네.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것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이런 바보들의 집단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행은 권성동 대행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뭘 도모하려고 하는데 권성동 대행하고도 제가 친해요. 제발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마라. 끝난다. 역사와 국민들이 이번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그 앞장서서 아직도 내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세력을 결코 우리 국민이 역사가 망각하지 않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하는 게 민주당에는 좋은 일이죠. 그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도 나라가 잘 돼야지. 네.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윤석열 내각에서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권영세 의원이 어쩐지 안 맡을 것 같아요. 맡으면은 미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다음 대선이 이제 올 거지 않습니까? 곧 그러면 그때의 보수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것을 듣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보수 진영에서는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 너희들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한동훈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검찰하고 똑같은 정치력이 없으니까 업둥이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이분은 국제적인 신인도를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오면은 윤석열이 그 총재를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이 인준하지 않는다. 왜? 이창용 거기는 다 가능하지만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실패했는데 네.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창용 총재는 정치력을 안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 안 할 거예요. 총리설 나왔을 때. 예, 그런데 네. 지금 이 판국에 음. 저렇게 친윤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윤석열이 저렇게 저항하는 것도 한동훈은 아니고 빨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보수 정치인 이번엔 어쨌든 간에 어렵다. 괴멸될 것이다. 아니요, 나와야죠. 네.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현재 세력에서는 어렵다. 그래도 가능한 게 홍준표 아닌가? 네. 홍준표 시장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네, 아유 오늘 정말 바쁘신데 위원장 맡으시자마자 오셔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뉴스타마토 잘해요. 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새로운 것도 잘 알게 됐으니까 국가정보원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어둠의 조직으로 많이 인식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전에 의원님이 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 노력으로 진짜 민주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조직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 이런 말씀 주셔서 저는 그것도 문재인 굉장히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서훈 전 원장과 박지원이 네. 서훈 원장이 제도적으로 개편했고 박지원이 법과 제도를 완전히 개혁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번에 가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용기 있는 심리전 단장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는 별로 네. 국정원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의 길이 남겨야 한다. 이름 없는 별이 아니고 이름 이름 있는 있는 별로. 별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있는 별로. 아, 정말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으셨을 것 같고 국회의원 오선하면서 그렇고요. 이번에 아주 칭찬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한석 한석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시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60, 70명 의원이 있는데 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그 심장에 박동 150명을 채워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아이고. 그런데 그러한 총뿌리 속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담 넘어 들어오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 넘어 들어오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떨어지다가 다쳤고 이러지만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50명을 채워갈 때 얼마나 국회의원이 중요한가를 제가 국회의원이면서도 처음으로 절감했어요. 그리고 칭찬받으니까 좋지만은 저는 정치를 잘못한 이렇게 계엄을 경험한 탄핵을 경험한 그 정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를 하지 않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시대적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윤석열 미친놈하고 함께 가는 게 말이 돼요? 내란 세력이라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 정말 들은 말씀 중에서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제도가 사실은 우리를 많이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훼손될 것 같으면 나서서 발언 이번에 많이 해주셨지만 발언하고 또 막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우도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내일 11시에 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같이 해주신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황방열 기자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